40대가 되면서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개선했다는 한 주부를 만나봤는데요. 손끝이 야무지기로 소문난 그녀. 삼시세끼 집밥을 고집하다 보니 집밥의 달인이 되었답니다. 좀 볼까? 간단한 반찬도 현주 씨가 만들면 다르다는데요. 이 집에 자주 놀러 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 식구들이 이 집 음식 맛에 길들여져서 이걸 너무 좋아해요. 제가 반찬 가게 갈 필요가 없어요. 인심도 좋아서 종종 지인들에게 반찬도 나눠준다는 현주 씨. 아이고 주말 반찬 해결됐네. 맛있게 먹고 한 번 맛보면 계속해서 오게 된다는군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비결이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제가요 냉장고 보여드릴게요. 각종 양념장과 반찬으로 가득 찬 냉장고. 와, 냉장고 꽉꽉 찼네요. 네, 저희는 양념이 많거든요. 시골에서 가져온 조선간장이고요. 얘는 매실 액기스예요. 이것도 저희 친정엄마가 담으신 이거 오미자 액기스. 아무래도 밖에서 먹으면 음식이 많이 짜기도 하고 또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집에서 하면 그런 조미료를 안 쓰게 되니까 건강에도 좋고 해서 저희는 항상 집에서 삼시세끼 다 먹어요. 본격적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현주 씨. 손맛의 비결은 바로 조리법에 있다는데요. 김장 김치라서 이게 소금에 오랫동안 절여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염분을 좀 빼려고 제가 이렇게 김치를 씻어서 넣고 있어요. 오늘의 메인 요리는 김치 닭볶음탕. 여기에 현주 씨가 만든 특제 양념장이 빠질 수 없죠. 탕찌개류는 오로지 장으로만 승부한다는군요. 달걀말이엔 새우젓으로 간하고 된장찌개도 오로지 된장만 넣고 조리한다는 그녀.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한 현주 씨의 정성 어린 집밥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어서 와. 앉아. 밥 먹자. 남편은 회식과 모임도 마다하고 항상 저녁만큼은 집에서 먹는다는데요. 저 밖에서 먹는 음식은 좀 못 믿겠어요. 아내가 해준 음식이 좀 마음에 들고 또 내 몸에 맞는 것 같아서 집에서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현주 씨 부부처럼 사 먹는 음식보다 집밥이 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해서 외식과 배달 음식을 끊고 집밥 위주로 챙겨 먹잖아요. 그런데 가족을 위해 정성으로 차린 집밥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다들 집밥은 건강한 식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트륨 함량만 놓고 보면 그렇지도 않는데요. 평소 건강을 위해 싱겁게 조리하고 있다는 현주 씨. 그래서 저염 식단이라고 자부하는데요. 이게 짜다 음식이 뭐 달다 그런 생각 안 하고 만드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번 염도를 측정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한번 해보세요. 밥상에 자주 올라온다는 주 메뉴를 선택. 각각 염도 측정을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달걀말이를 제외한 탕과 찌개류는 기준치를 넘은 상황. 이거 0.8이 정상인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짜게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솔직히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래도 밖에서 먹는 음식이랑 뭐 편의점 음식, 뭐 인스턴트 음식보다 저희 집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좀 덜 짜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배달, 식당, 편의점에서 같은 메뉴의 염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현주 씨의 닭볶음탕보다 염도가 낮았습니다. 달걀말이는 배달 음식이 가장 높았고요. 된장찌개는 현주 씨가 만든 게 제일 높았습니다.
실제로 집밥의 염도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정식, 외식, 급식 메뉴 600개를 수거해서 나트륨 함량을 측정했는데 가정에서 가져온 배추김치와 멸치볶음의 염도가 외식보다 급식보다 집밥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트륨 과다 섭취는 활성산소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혈중 내 나트륨 수치를 높여서 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건강식을 자부하며 삼시세끼 집밥만 고수한 부부. 두 사람의 활성산소 수치는 과연 어떨까요? 놀랍게도 부부 모두 활성산소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최대한 간을 하지 않고 조리했던 현주 씨.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현주 씨의 집밥을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보시면은요, 염분을 빼려고 김치를 씻어서 조리를 했는데 여기에 양념장에 고추장이라든지 된장 또 간장을 넣었거든요. 이 안에는 염분이 들어있거든요. 보통 조리할 때 소금을 안 쓰면 저염이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큰 착각입니다. 한국은 발효장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도 나트륨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처럼 소금 1g에 달하는 간장, 고추장, 된장이 많이 들어갔던 겁니다. 나트륨 밥상이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네요. 나트륨 함량이 높은 반찬의 개수가 좀 많은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식사 메뉴를 보니까요, 항상 김이 들어가 있고요. 또 거기에 멸치도 자주 올라가고 또 김치와 국, 찌개도 빠지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한 가지 메뉴를 만들 때 염분을 적게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요, 이게 여러 가지가 모이다 보면은 이 밥상은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의 경우는요, 하루 나트륨 섭취가 2,400mg 이하로 섭취하셔야 하고요. 소금으로 환산했을 때 일일 섭취량은 6g 정도거든요. 이게 지금 소금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밥수저의 약 3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나트륨 과다 섭취는 활성산소를 쌓이게 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못된 집밥을 개선하고 특별한 항산화 비법으로 달라진 송현주 씨의 놀라운 변화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과거엔 독소를 어떤 방법으로 해독했을까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의학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몸속의 독소를 빼기 위해 집착했던 건 다름 아닌 혈액이었다는데요. 과거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혈액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혈액은 생명력을 회복하는 신비한 물질로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로마 귀족 같은 경우에는 씩씩하고 건강한 검투사의 피를 마시면 젊어진다고, 회춘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집트 한 파라오는 질병을 낫기 위해서 사람의 피로 목욕을 했다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의사였던 갈레노스는 피를 뽑아내는 사혈 또는 방혈이 질병 치료법이라며 널리 알렸습니다. 그 이후 17세기 영국의 의사인 윌리엄 하비가 혈액이 순환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피를 넣어 치료하는 수혈법이 시작되었죠. 최초의 수혈은 루이 14세의 주치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장드니가 먼저 실시하게 됩니다. 원인 없이 열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년에게 어린 양의 피를 수혈하게 되거든요. 이게 사람한테 수혈한 최초의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혈 후 계속 부작용이 생기자 유럽 전역에서 100년간 수혈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영국 의사인 제임스 블런델이 수혈 암흑기를 깨고 출혈이 심한 산모에게 사람의 피를 최초로 수혈하게 되면서 수혈 역사는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이처럼 수혈의학 분야가 본격적으로 활발해지자 의학 도구인 수혈기까지 탄생됩니다. 1925년 독일에서 제작한 수혈기입니다. 본체를 중심으로 하나의 밸브와 3개의 간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수혈기는 공혈자 1명과 수혈자 2명이 한 자리에서 동시에 수혈이 가능했다는데요. 그렇지만 위생 문제와 혈액형을 모르던 시절이라 역시나 부작용이 많았습니다.